네, 반갑습니다. 6월 2일 날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사용했었던 그 무선 이어폰 마이크 사과 제조사에서 만든 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음질이 굉장히 듣기 거북할 정도로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새롭게 6월 2일 날 진행했었던 자료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6월 2일 날 살펴봤었던 첫 번째 주제는 아, 금리가 상승하는 시절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였어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 대한민국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죠. 물가가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특히 미국은 물가가 8%까지 넘어감에 따라서 유동성 증가에 따른 돈의 가치 하락, 그에 반대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매우 선정적으로 매우 유명한 언론사들도 부동산 폭망한다, 끝났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영끌족, 부채를 빌려고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의 부채 부담이 증가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부동산 경기 폭망은 시간 문제다라는 내용들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봤고 저희가 살펴보는 그 근거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특정 경제 금융 현상을 있는 그대로 조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금리가 증가되는 시절 부동산 경기는 과연 국내 대형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망하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글로벌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나타낸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최근까지 2017년 05월 이전에 이제 정권이 출발이 되게 됐고, 바로 이제 06에서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죠. 저희는 2018년 06월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만들어진 거는 04월이 되겠고요. 2018년 06월 공개 방송을 진행한 이래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정책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 중인데 이 침체 속도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은 자동차의 RPM, 엔진 회전 속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일정 수준으로 회전이 되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선순환이 되게 되는데 2017년 당시의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은 일정 부분 둔화되는 정도까지 성과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새로운 정책이 2017년 06월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는 침체가 되게 되면서 오히려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켜야 되는 시절에 반대의 정책을 진행하게 되게 되니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특히 2018년, 2019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빈번하게 이와 같은 분석과 진척도 악화가 되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연동돼서 악화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실적 침체세를 계속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었죠. 그 당시에 저희가 분석했었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출발점은 노동자가 저녁에 노동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누일 곳이 주택인데 그걸 갖다가 돈을 벌겠다고 장난치는 놈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출발이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이 그림자료에서 말해주는 바와 같이 미국이 됐던 영국이 됐던 대한민국이 되게 됐던 세계의 부동산 경기는 같은 기간에 같이 피크와 한국말로 하면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같은 기간에 호경기와 불경기가 연동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특성상 주거에 대한 사용 용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글로벌 부동산 경기에 호불 경기가 연동돼요. 따라서 2017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정책의 출발점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 강남에 거주하는 못된 놈들이 현금으로 주택 갖고 돈 벌겠다고 그놈들을 때려잡겠다.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 가격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치 대한민국의 강남에 몇 명만 때려잡으면은 같은 기간에 연동되고 있는 세계 부동산 경기 호경기가 꺾여진다. 라는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당시에 저희는 국제통화기금에서 분석한 자료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죠. 국제통화기금 속에 이들의 자료도 2008년 전후로 세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게 됐고 다시 2013년도 이후에 글로벌 부동산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과 달리 버블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08년도에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기 때문에 각 국가는 적절한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순수한 수요 증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를 했고 대한민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거의 오르지 않은 국가의 그룹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와 같이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라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 증감에 따라서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호불 경기가 연동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최근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끌족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 폭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영끌족이 부채 부담 때문에 빌린 돈을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돼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가 폭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끌족이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세계 부동산 경기가 폭망할까? 이 주장도 상당히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료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세계 부동산 경기는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앞에서 이제 봤던 자료 속에서는 세계 부동산 경기는 다시 2013년도 이후에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2018년 6월 30일 날 저희가 2018년 6월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했을 때 그 시기에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유해왔던 그 자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유를 한 거예요. 왜? 과거에 분석했었던 저희 분석 결과의 결론이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늘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전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지를 누구나 쉽게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2018년, 2019년 당시에는 심지어 2020년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한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 침체 현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오게 되면 정치색이 강했었던 분들은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쉽게 다 그 정책의 결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지금 2013년도 이후에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의 진척도를 좀 보게 되면 여기에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죠.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이 수명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던 얘기예요. 핸드폰의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새 거를 샀는데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게 금방 나온다. 반도체, 대한민국의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7나노, 5나노, 3나노 등등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그때 말하는 수명주기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은 수명주기예요. 사회과학에 들어가는 방법론이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을 받은 신뢰성 있는 방법론이죠. 다만 이 수명주기론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과 금융 부분에 접목한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 자료를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지만 이와 같이 수명주기론을 통해서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명확하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2008년 전후로 세계 부동산 경기의 수명주기는 상승세의 마지막인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서 상승세가 종료되게 됐고 이후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죠. 이 자료를 다시 이제 좀 기간을 보게 되면 2020년 7월 1일까지만 조회가 된 자료예요. 당시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차 상승세가 끝났고 이 중간에 있는 붉은 선이 경유지예요.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하는 과정이 2019년, 2020년경에 끝났고 지금은 2차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2차 상승세는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주기가 진행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되게 되죠. 미국의 중앙은행도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에 따라서 2022년 03월서부터 아니죠. 네, 03월서부터 기준금리를 0.5%로 높이고 5월에는 1.0%로 높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이든 주택이건 사게 되면 부채 부담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증가되게 될 것인데 어떻게 2차 상승세가 무난히 진행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경기를 호경기로도 만들고 불경기로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수요죠. 부동산 수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가장 매매 효과가 큰 자가주택을 소유하려는 수요. 두 번째는 충분한 자금력과 잘 관리된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서 낮은 이자를 내면서 살고자 하는 렌트, 실질 거주 수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게 돼요. 먼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서 담보금을 주고 또 그 집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낮은 이자를 내고 거주를 하게 되는 이 렌트 실질 주택 거주 수요는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4년에 1.0%에서 2006년에 5% 수준까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부채 부담이 증가가 되게 되니 남의 돈을 빌려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주택 수요는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또한 2005년도에도 미국의 금리가 0.25에서 2018년 2.5%까지 상승하는 기간 동안 그간의 실질 주택 거주 수요가 증가되어져 왔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 부채 부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실질 거주 주택 수요는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얘는 부동산 수요는 지금 본 것은 여기에만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실질 주택 거주 수요, 렌트 수요만 갖고 부동산 경기 전체를 조망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 끝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게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무엇이죠? 가장 큰 매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실질적으로 호불 경기로 이끌어 가게 되는 자가주택 수요는 어떠한지를 살펴봐야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자가주택 수요가 되게 돼요. 충분한 자본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복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그러한 수요를 말하게 되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4년 1.0%에서 2006년 5.25%까지 상승했을 때 자가주택 수요는 둔화되거나 침체되지를 않았죠. 2015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2.5%까지 상승하게 됐을 때 오히려 자가주택 소유 수요는 증가되게 됐죠. 충분한 목돈과 잘 관리된 신용을 바탕으로 주택을 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얼마큼 이전보다 더 증가됐는가 라는 것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내가 주택을 지금 이 정도의 부담을 갖고서는 샀을 경우에 내가 팔고자 하는 시점에 부채 부담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더라도 나의 마진이 더 증가가 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산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자가주택 수요에 의해서 앞에서 봤었던 세계 부동산 경기, 글로벌 유동성과 함께 이러한 수요의 특성에 의해서 세계 부동산 경기의 호불 경기가
국가를 불문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진행되어져 왔었죠. 요 내용들은 저희가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린 앞부분부터 걸어드린 이전의 분석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더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결론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이 말해주는 바는 금리가 상승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부동산 경기 폭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부채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부동산 수요 중 렌트, 실질 거주 수요에 관련된 이야기에 국한된다. 더 많은 호가와 복수로 주택을 매매하는 수요는 자가주택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뿐이 없는 조건 속에서 주택 가격도 상승할 수뿐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가주택 소유 수요는 주택을 매매를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2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2군데, 블로그 1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